그런데 요런 내용들과 함께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여론조사입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리얼미터 조사 나왔는데 네. 국힘 지지율이 올랐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진짜 설명 잘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네. 전혀 안 되거든요. 예, 첫 번째는 그 국기 결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랠리 라운드 플래그 이펙트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효과다라고 하는데 국기 주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태극기고 미국이면 성조기겠죠. 네. 9.11 사태 때 부시 당시 대통령이 50%대 지지율에서 84%까지 올랐어요.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위기 상황이 그러니까 지난번 그 제주 항공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저는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조기 대선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이제 대선이 곧 있을 겁니다. 탄핵이 설마 기각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국민의힘 지지층도 탄핵의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의 이제 대결 가능성 때문에 저렇게 좀 무리수를 두는 뭐 정치인들, 당원들 그다음에 또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수층이 결집한 측면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오늘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 결과 어제부터 발표되고 있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라는 이 결과들이 어제 그제 되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거 준비해놨습니다. 네. 예,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꽃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밴드웨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 언론 또 보수 유튜브들이 여론조사 일부 기관들한테 그런 조금 무리한 문항을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껴넣어서 그러면 이제 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이 이제 얘기하시면서 언급해주신 게 네. 그 40%는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지지율. 네. 40%가 나와가지고 뭐지? 이게 뭐냐면 했더니 네. 그 문항 자체도 좀 이상하던데요. 일단 첫 번째 언급을 해야 될 게 지지도 문항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탄핵 직전에 11%까지 갤럽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질문이거든요. 국정 수행 평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한다 못한다 이게 긍부정을 해서 긍정 평가를 우리가 지지율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네. 직무 수행 평가를 갤럽하고 리얼미터 등 다 요즘에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됐고 직무가 그렇죠.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일부 조사 기관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국정 수행을 잘하냐 못하냐를 묻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저희가 그거를 뽑아왔는데 네. 요거 잠깐만 내려주시고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네. 이거는 평상시에 묻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잖아요. 4년 중임제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단임제 국가에서는 이런 질문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출마를 안 하는데 지지 여부를 왜 묻습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하냐 못하느냐만 묻는 거지 앞으로 출마할 수도 없는 단임제 대통령한테 이 사람을 지지하냐 그걸 왜 물어봐요? 그러네. 그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갤럽이나 리얼미터에 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 안 하냐? 탄핵됐습니까? 안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안 하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안 했고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왜 조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사 의뢰를 그럼 공식적으로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이 지지 여부를 자꾸 조사해달라는 이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보수 언론 기자들도 물어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조금 석연치 않고 그러니까요. 네, 갑툭 이제 갑툭 여론조사다. 지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네, 문항 그거 3번. 보여주죠. 네. 이 동반 질문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인데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제 문항 3번 때문입니다. 지지도는 뭐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이게 국정수행 평가가 아니었다. 그냥 지지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문항 3번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법 논란이라고 미리 인지를 좀 시켜주고 아니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나왔나요? 아주 구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태균식 여론조사 아닙니까 저거는?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에 전제를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미지를 딱 씌워버리잖아. 체포 영장에 대해서는 아까 양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서부지법에서 아무튼 그 이심 청구 기각했잖아요. 네. 5일날 기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3, 4일날 조사가 돼서 5일날 기각 판결이 나긴 전입니다만 그래도 보통은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 의견도 있고 합법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등하게 항상 설명을 하고 아니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질문을 하죠. 차라리. 얘기 안 해야 돼요. 이 상황. 예, 예. 동등하게 갈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였나요? 그 민컨설팅의 박성민 대표가 네. 사실 약간 보수 성향을 갖고 계신 정치 평론가신데 네네. 그분조차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질문들을 듣다 보면 진보층에서 혹은 중도층이지만 이 사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불쾌설에 전화 끊는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중간에 전화 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네. 보수 가표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진보 진 중도층이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최종 응답하는 1,000명만 응답을 받기 때문에 오죽하면 박성민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박성민 대표랑 개인적으로 뭐 방송도 많이 하고 친분이 있어서 근데 성향은 확실히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오늘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박성민 대표. 그 뒤에 것들도 마찬가지네요. 부정선거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상식적에 있는 분들 같으면 뭐 이 시국에 부정선거를 왜 물어봐? 끊어버릴 것 같아요. 저도 네.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공개 검증을 하자고 이 이상한 인간이네요. 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단정하고 묻는 네.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부정선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게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문항 앞에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채팅으로도 저게 아니 질문이 저게 뭐야 뭐 파덕이님도 그렇고 감쉐이님도 그렇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보도만 보시면은 뉴스만 보시면 윤석열 지지율 40% 어우. 여론조사 결과 뭐 이렇게 보면은 뭐지 하실 텐데 여론조사 질문이 저거였던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1,000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1,000명을 채울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보통 1,000명이라고 발표가 되는 거는 네. 이제 1,000명 채울 때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문항 2번에 정당 지지도 문항이 있었거든요. 네네. 정당 지지도가 있으면 이거는 선거 여론조사로 분류가 되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는 무조건 1,000명을 해야 돼요. 1,000명 이하는 발표 못합니다. 공표 보도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1,000명이 다 여론조사를 해주는 거를 해야 되고 완성도 그쵸. 있게.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중간에 끊어버리면 그건 포함이 안 되는 거니. 그렇죠. 중도 탈락자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오.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40%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에휴, 이거는 뭐. 그리고 네. 이제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뉴데일리 이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뉴데일리의 의뢰를 또 오늘도 해서 여론조사 심의원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보수 매체에서 의뢰한 걸로 해서 하면은 확실히 보성향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하우스 이펙트를 배제하기 위해서 의뢰 언론사는 꼭 인사말에 공표를 안 해도 되게끔 법이 개정됐어요. 네. 다만 여론조사 기관명은 무조건 밝혀야 돼요. 기관명은 리얼미터 네. 혹은 뭐 한국갤럽, 여론사 꽃,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근데 여론평판연구소가 여기 제 대표를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래. 지금 여러분 방금 보여드렸던 그 문항과 함께 여론조사를 했던 곳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최근에 봤더니 한 1년 전쯤에 이제 뭐 고성국 박사님, 고성국 TV 네. 뭐 또 이런 쪽의 여론조사 의뢰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성국 씨. 네, 제가 알기로는 고성국 박사가 이 회사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TV로부터 의뢰를 많이 받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성국 관련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이제 오늘 보도가 난 거를 봤는데 아마 직접적인 뭐
임원이라든지 지분 관계는 없을 텐데 의뢰를 많이 받아서 한 게 그러니까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뉴데일리, 뭐 고성욱 TV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뭐 관련된 유튜브에 좀 나갔던 걸 아는 국민의힘 당원들 아니면 유튜브 시청자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겠죠. 여론사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김어준 그렇죠. 공장장이 하는 걸 그렇죠. 알기 때문에 네. 타 조사 기관에 비해서 조금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거는 불가피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네. 여론사 심의위원회 이렇게 매주 일주일 단위로 등록하는 거 보시면은 리얼미터 가장 중간에 있고요. 이제 여론사 끝이 제일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여론사 공정 이런 평판연구소가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중에 이제 뭐 이렇게 방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리얼미터는 가장 중간에 있다. 늘 중간에 있다. 너무 중간적이어가지고 참고로 오늘 채팅창은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뭐 채팅창은 뭐 늘 구라미터고 하니까. 이미 다 각오를 하시. 거긴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 있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네. 저희한테 더 구라미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대표님? 저는 양쪽에서 고르게 욕 먹으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게 또 공정하다는 의미다. 네, 그럼요. 아 네.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더 남기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채팅창 켜고 계신데. 입에 짝짝 붙어요 구라미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입에 짝짝 붙어요? 아우. 아이고. 근데 앞으로는 사실 변호사님 우리가 항상 뉴스를 전하고 있지만 국힘은 진짜 속된 말로 이제 그냥 정신 놓고 가버리는구나. 왜냐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많은데 국힘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이런 게 좀 어쨌든 리얼미터 것도 올라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쨌든 민주당은 싫고 어쨌든 이재명은 싫고 이런 분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또 뭉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위기라고 느꼈을 때 뭉친다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위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는 10분 이해를 해요. 근데 그래서 저 국민의 의원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지적하는 게 그런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 나오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자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라면 저렇게 나오지 않아도 돼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그렇죠. 근데도 저렇게 국민 전체 입장,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배신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만약에 체포되고 구속되는 순간 오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설 겁니다. 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이 여론조사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심상치 않다고 보는 게 아까 굳이 제가 부정선거 관련 항목이 이렇게 2개, 3개 들어가는 거 의심해 봐야 된다. 요즘 각종 커뮤니티,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어마어마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 몇 번을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디서 지금 도대체? 상대적으로 정치 뉴스에 관해서 자세하게 보지 않고 있고 선거를 직접적으로 치러보지 않은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잖아요. 얼마나 우리 선거 관리 시스템이 엄밀하게 돼 있는지 그냥 뭐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가 확 나오니까 저도 뭐 가까운 좀 친한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 그래요? 라고 그래서 와. 그 친구가 그렇게 무슨 뭐 정신 나간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물어봐 이런 거를? 야, 대한민국 선거관리 시스템이 있을 수가 없어. 일단 그 친구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해킹이라는 게 이러저러서 불가능해.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도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요즘 가는 데마다 다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들 20대 게시판마다. 아 그래요? 집중적으로 이 온라인 팀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당성을 만들어내고 또 이 보수층에서 위기로 느끼는 게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이 2030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보수층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윤석열하고 상관없이 이거를 조금이라도 정당하게 만들어놔야겠다는 그 발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조심스럽지만 제 추측이지만 여기서 문항 보는 순간 그렇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 지금 이제 와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굳이 물어봐요. 무슨 부정선거 의혹이야. 의혹도 없잖아. 그러네요. 국정원에서 발표하고 검찰이 발표하고. MBC에서요 그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연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국 국민들 중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0명 중에 3명이나 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5%나 믿고 있어요. 보수층에서도 한 50%가량이 믿고 있고 아마 지금 조사하면은 조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요. 네. 연령대도 혹시 나와 있습니까? 연령대도 있죠. 연령대에서 20대, 30대가 29%가 이걸 믿고 있고요. 부정선거를. 29%. 예. 근데 30대가 17%가 믿고 있고 40대 24%. 근데 이제 50대부터는 많이 60대부터는 많이 늘어나서 40% 이상입니다. 어르신. 60% 70%가. 아이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선관위에 군인들이 투입됐을 때 사실 선관위 직원들 중에서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직원들도 이제 체포하려고 했다는 그런 뭐 보도들이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있었습니다. 열심히. 지금 여론조사 혹은 선거 자체를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학자들 아니면 통계학자들이 좀 나서서 좀 국민들을 설득하는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20대는 제가 한번 잘 준비해가지고 한번 이거 컨텐츠 같은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게 그렇죠. 낭설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인지를 한번 해야겠네. 근데 우리나라 투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투표거든요. 투표용지에 투표해서 그렇죠. 그걸 오프라인 개수하고 이제 집계하는 것만 그런 건데 실제 수개표를 했을 때 뒤집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해도 그런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제 말보다 그분들의 말을 더 많이 그 유튜브 말을 믿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 부정선거 말도 안 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명태균이 여론 조작을 했잖아요. 네. 이거 지금은 뭐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결과 분명히 나오겠죠. 확실한 여론 조작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이 받았다. 이거 밝혀지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지도 굉장히 저는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알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론 조작이 굉장히 강렬하게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뭐라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최소한 북한하고 연계돼 있지는 않잖아라는 얘기를 극우 유튜버들은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을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경계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아직 뭐 물이 들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오류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끊임없이 더 넓혀야 돼요. 우리끼리는 다 알지만 그 우리끼리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맞아요. 네. 답답하다. 아유, 저 왜 저러나가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